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인지로버 벨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벨라라고 한다면은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사이에 이제 위치하는 중간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차가 발표되고 난 뒤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벨라의 한번 매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차의 곳곳을 한번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매장이 좁은 관계로 이것이 제대로 된 뷰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넓은 범위로 해서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인지로버 이보크라는 모델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컨셉카 같은 자동차가 그런 비례를 가지고서 실차로 이렇게 나왔을까, 그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레인지로버 그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의 어떤 비율, 이렇게 기울기나 극단적으로 얇은 이 디엘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넓게 나온 이제 밑에 벨트라인 하단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레인지로버 벨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봤을 때 그런 이보크에서 느꼈던 그런 충격적인 어떤 비례상으로의 멋스러움, 그런 것보다는 비례 전체적인 이제 그 비율이나 프로포션이나 이제 비례로 봤을 때는 이보크보다는 좀 더 전형적인 그냥 박스카 형태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덩어리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 자동차의 어떤 미려하게 미세하게 이 다듬은 부분들로 인해서 이 차가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죠. 연장 들어간 거에 350만 원. 그래서 9,420원. 입장 가격이 8,900원. 잡아주고 따라가기 위해서. 손님 오십니다. 자, 먼저 측면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로버 벨라의 전형적인 느낌을 보면은 덩어리감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투박스카의 형태를 하고 있죠. 면은 곡면을 사용하고 있고 선은 직선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벨트 라인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그냥 일직선으로 굉장히 곧게 뻗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그린하우스를 포함한 이 디엘로 부분이 블랙으로 루프를 이제 블랙으로 처리했을 뿐더러 이 뒤쪽은 완전히 그냥 클리어한 글라스와 루프의 이제 반사면들, 이런 걸로 이제 분리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벨트라인 하단부를 위시해서 이제 어떤 덩어리감, 육중한 덩어리감을 이제 가지는 이제 아랫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가로지르는 이 벨트라인이 굉장히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첫 번째로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루프 라인이 뒤쪽으로 이제 살짝 이제 다운되면서 이렇게 오므라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쪽만 오므라드는 것이 아니고 하단부의 라인, 바텀 라인이 이렇게 밑으로 쭉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준다는 점, 그래서 자동차의 전체적인 이제 쉐입을 이렇게 볼록하게 뒤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주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 전달해주는 느낌은 이제 어떤 차량의 전진감을 이제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런 도의 파팅 라인 같은 것도 이쪽 라인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뒤로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기울어진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기울어진 라인, 그런 것들, 이쪽에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이 도의 이런 면들도 사실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뒤로 이렇게 쭉 빠져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덩어리감은 단순한 덩어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례상으로 비례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랜드로버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오프로드, 이제 약간 거칠고 약간 우락부락하고 그런 느낌들을 좀 탈피해서 좀 세련되고 굉장히 그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 브랜드의 디자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옆에 이제 디스커버리에 또 이제 신형이 옆에 서 있는데 이런 모델만 보더라도 이쪽은 아주 그냥 약간 어반을 지향하는 모델, 디스커버리는 좀 더 이렇게 활동적인 모델을 지향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려하고 어떤 미려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랜드로버 브랜드의 디자인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미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서리들은 직선적인 곳이 하나도 없고 모든 곳을 다 굴려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루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라운드지게 만들어놨죠. 이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도 어느 한 군데 튀어나온 곳이나 좀 우락부락하게 튀어나온 곳이 없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 변화가 있는 쪽이 이 밑에 에어 인테이크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쪽도 어떤 입체적인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차량의 전체적인 쉐입을 봤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되게 튀어나오지 않은 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테일을 주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릴 부분은 아주 클린한 바디와 대비될 수 있도록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색상 대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또 면상으로 봤을 때는 평면적인 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이 이제 레인지 로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클린한 바디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저것이 없다면은 어떤 이런 SUV를 지향하는 것을 좋아하는 쪽에 이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레터링이 있어줌으로써, 과감하게 들어가 줌으로써 이것이 이제 SUV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긴 합니다. 랜드로버의 엠블렘은 중앙이 아닌 이제 우측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디테일도 이 글자에 들어간 이제 브러쉬된 마감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요즘 자동차들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행자가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에 이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이제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불룩하게 막 튀어나온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요즘의 법규상의 이제 그런 제약들로 인해서 생겨난 이제 자동차의 어떤 흐름, 디자인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약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이제 이런 쪽에는 어떤 디자인상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쉐입을 잡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밑에 아래 이제 립부분에 아니면 이제 인테이크 부분에다가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는 것이 좀 과감하게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벨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립부분에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어떤 쿠퍼, 황동색 이런 장식이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립부분에 스포일러 부분, 이것이 지금 카펫이랑 색상이 비슷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제네시스의 G70 같은 경우에도 아랫부분을 굉장히 뾰족하게 양쪽을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약간 유행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슬림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쉐입이 이렇게 바디 쪽으로 윗부분이 살짝 빠져주는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림하게 아무래도 LE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한 형태로 이렇게 메인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가 그 바깥쪽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데일라이트의 형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느낌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의 형태를 좀 살펴봤을 때 라인이 먼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주게 되고요. 이쪽에서 또 받아주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제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글려진 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느낌으로 이 전체적인 이 벨라의 형상이 어떤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직선을 가진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모서리를 둥글린 디자인, 각 모서리를 둥글린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메인 테마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도 이제 모서리는 굴려서 미려하게 굴려놨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직선으로, 그리고 사각형을 가지고 있다. 차량의 느낌을 단번에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얼핏 보면 평평하게 보이는 그 옆면 바디 이제 면을 보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 바닥에 있는 밝은 부분이 이제 리플렉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 리플렉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미세하게 곡면으로 이루어진 면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뒤쪽에서 이렇게 타고 흐르다가 이 팬더 부분으로 아주 미려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도어를 봤을 때도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면이 아래쪽으로 살짝 오므라들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불룩하게 펼쳐지는 이런 면들. 면 처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플렉션을 봤을 때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런 리플렉션을 가지고 있죠. 차량의 디자인을 이제 보통 할 때 그 클래스 A 서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량의 면을 굉장히 어떤 3차원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것이 우그러짐이 없도록 매끈하게 이제 다듬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디자인실에서 이제 형광등 같은 것을 길쭉하게 이렇게 펼쳐놓고 이런 리플렉션, 이제 차량이 아무래도 페인트를 칠한 이제 반사체다 보니까 그런 반사체에 비춰지는 이제 리플렉션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면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면처리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미려하게 잘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량의 매끈함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전동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완전히 닫혔을 때는 매끈한 면을 가지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매끄러운 바디와 어우러져서 어떤 튀어나온 것이 없이 깨끗한 이제 라인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승차 시에는 이 키를 통해서 키를 열었을 때, 언락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그래서 이 그립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가 이렇게 튀어나온 다음에 이제 그립을 했을 때, 이것이 이 상태로 더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고, 뒷부분이 튀어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기구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네요. 벨라의 디자인 요소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을 딱 한 군데만 꼽아봐라, 이렇게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 후면부의 측후면, 이 부분이 굉장히 느낌이 샤프하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잘 빠진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벨트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루프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위로 싹 말려 올라가 가지고 마치 이렇게 뭐 어떤 유선형의 생물체, 생선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차량의 흐름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일조할 수 있는 이제 테일램프의 디테일, 전면과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쭉 빠져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덩어리는 크지만 뭔가 섬세하고 이렇게 슬림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이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덩어리는 역시나 SUV 특유의 어떤 볼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제 이 앞부분의 팬더 부분, 프론트 휠 하우스 이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듬직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덩어리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SUV로서의 어떤 특징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 이제 루프의 라인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쭉 빠져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형상의 이제 스포일러가 뒷부분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면은 자, 리어 와이프가 스포일러 밑에 아주 잘 감춰놨네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포일러는 약간 공기역학적인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설계가 이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쪽이 이제 뚫려 있습니다. 이쪽에 한 군데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한 군데 뚫려 있게 돼서 이제 루프를 타고 오던 공기의 흐름을 이쪽으로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이제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상의 구조도 약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뒷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뚝 떨어지는 타입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불룩하게 이쪽 트렁크 이제 뒤쪽에 이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형상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밑에 있는 덩어리와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그린하우스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분리시키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시키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렇게 이 밑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글라스 이제 그린하우스 부분을 얹어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죠. 리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론트에서 봤던 그런 사각형의 데일라이트와 대칭을 이룰 수 있는 리어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직선으로 가다가 끄트머리만 살짝 둥글게 이렇게 했는 대칭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리어 램프에서부터 이 차가 아마 어두운 차라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제 가니쉬 부분이 이제 유광의 어떤 글로시한 느낌으로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램프가 꺼졌을 때도 이쪽이 아마 이제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일자로 쫙 이렇게 이어주는 디자인, 이제 수평적인 디자인, 위쪽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들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라인, 역시나 이제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크게 돌출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아주 클린한 바디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어 램프의 디테일을 보고 계십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면적이고 사각형의 디자인 요소가 한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안에 겹겹이 계단식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좀 자칫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입체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꽤나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클리어한 느낌, 이쪽은 약간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입자가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장식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꽤나 길쭉하게 들어가 있죠.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공기를 배출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 이제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면이 평평하고 수평적인 그런 느낌을 주죠. 절대 어떤 불필요한 과감한 면의 꺾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전체적인 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면들은 그저 이렇게 얌전하게, 그렇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그런 이제 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어 아랫부분에는 어떻게 도어를 끝으로 그 밑에 또 받쳐주는 면이 있게 되지 않고, 도어가 그냥 뚝 떨어져서 낭떠러지처럼 이쪽에서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클린한 면을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딱 끝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주름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클린하게 이렇게 끝나는 그런 면입니다. 도어의 하단부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무로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과 딱 맞닿게 하면서 이 안쪽이 이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도어 뒷도어 앞쪽에도 이렇게 바로 딱 붙어 있어서 앞에 도어가 이렇게 닫혔을 때 이쪽도 이제 밀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도어 옆에 이제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 도어를 닫았을 때 이런 부분에 이제 틈이 없이 그냥 완전 밀봉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R이 21인치나 되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휠이 이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외관의 바디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클리어하고 불필요한 꺾임이 없이 반듯한 면을 보여준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주려는 듯,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면을 보여주네요. 어떤 특별한 굴곡이나 불필요한 꺾임 없이 그냥 그저 반듯한 이제 수평적인 느낌, 두께감을 가진 이제 패드가 있으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는 이제 터치패드가 이제 센터 부분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버튼도 아예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깨끗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드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평평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울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정도의 기울기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사각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그 수입 브랜드들의 이제 디자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스티어링 휠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그립해서 잡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평평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기보다는 이런 디자인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안쪽으로 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죠. 잡는 부분보다 안쪽으로 좀 들어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포크만 봐도 이렇게 안쪽으로 쑥 기울어져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요즘에 이제 스티어링 휠을 디자인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것들은 뭐 일종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디자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도
이것이 어떤 바디에 이렇게 단차가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도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붕 띄워놨죠.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좀 벌려주고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한 개의 디자인 요소라도 어떻게 하면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의 디자인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죽의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스티어링 휠이 굵은 스티어링 휠을 잡는다라는 느낌이기보다는 좀 얇아 보이는, 살짝 슬림한 그런 것을 잡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손에 좀, 글쎄요, 오래 쥐고 있으면은, 살짝 좀 이렇게, 거슬리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대시보드가 이제 이쪽에서부터 운전대를 옆으로 기점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쭉 뻗어가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렇게 기울어진 빗면에 시동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것이 좀 손에 닿는데 약간 힘이 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렇게 손에 닿는 대로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옆으로 틀어야 약간 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시동 버튼을 눌러서 한번 키온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누워있던 스크린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한 각도로 이렇게 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풀 디스플레이 방식의 LCD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쪽 부분도 이제 터치 패널로 되어 있는데, 시동을 켜기 전에는 완전한 블랙이죠. 완전한 블랙이 이제 하이 글로시 느낌을 주다가 이제 버튼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스크린과 같은 화면이 이렇게 들어와지게 돼서 조작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이 나오게 되네요. 다이얼 안에도 어떤 블랙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이 스크린이랑 연결된 부분입니다. 링을 뚫어 가지고 이 밑에가 이제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손에 닿는 부분은 이제 고무, 러버 같은 재질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손에 이렇게 잘 감기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미끄러지거나 하게 뭐 되어 있지 않고요. 돌리는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러운 가운데서 어떤 한 칸씩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돌리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모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것을 눌러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버튼을 더듬어서 이렇게 보통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을 조작하는데 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결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위에 이제 크게 봤을 때 실내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시트에 관한 것, 차량에 관한 것, 설정에 관한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서 실내 온도를 조작하고 싶으면 실내 온도를 눌러서 뭐 이런 것들을 켜주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풍량의 세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게 되네요. 다행히 이런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은 다이얼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그나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볼륨을 조절하는 부분도 이런 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뭐 이제 시트와 과단 부분들을 뭐 조작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누르면 표시가 없어도, 그다음에 어떤 라디오나 뭐 이런 오디오 같은 부분에 이제 뭐 그런 조작을 하게 되게 돼 있고요. 이것을 조작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굉장히 깔끔하고 눈에 보기에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뭐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부분, 어떤 차량의 설정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모드, 잔디 자갈 눈길, 그 다음에 뭐 진흙, 모래, 뭐 에코라든지 이런 모드 같은 것을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도 이제 터치식 버튼이 있게 되겠는데, 이것을 뭐 눌렀을 때 어떤 특별한 뭐 피드백 같은 것이 오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정말 보고서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이렇게 보고 확인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지금은 시동을 켜지 않았습니다만은, 시동을 켜게 되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와서 다이얼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다이얼을 돌리게 되겠죠.
이런 중간에 센터 패널 같은 부분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어떤 이어주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블랙으로 마감된 굉장히 유광의 이런 재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마도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컵홀더가 있는데 한 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러버 재질로 되어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쑥쑥 요 자체로서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네요. 그리고 이 뒤에 또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떤 수납 공간들,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쓰게 되어 있네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차량의 컨셉과도 약간 맞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렇게 가장자리가 라운드져 있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버튼 부분이 약간 좀 더 이 차량이 좀 세련된 거에 비해서는 버튼 부분은 살짝 글쎄요, 올드하지 않은가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뭐 SUV 차량인 만큼 뭐 이런 투박한 느낌도 뭐 나름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시보드를 감싸고 있는 가죽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런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네요. 붙어있는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치 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터치가 아니고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전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각 부분을 눌렀을 때 그 부분이 이렇게 눌리도록 버튼은 하나지만은 방향성이 이제 다른 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도 역시나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버튼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치 디자인은 저 부분이 이제 터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맞추려고 그랬는지 얼핏 보면 터치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자,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이나 이제 틸팅 같은 것을 조절하는 버튼은 이 옆에 위치하게 되는데, 보통 여타 다른 자동차들과는 달리 굉장히 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의 자세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스프링의 탄성도 굉장히 딱딱하면서 이것을 이제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제 핸들이 나오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밀보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마음에 듭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 미세하게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저렴해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고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조작감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절도 있게 딱딱하게 잘 움직이고요. 이런 것도 묵직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누르는 부분에 뭐 이런 느낌도 괜찮고요. 라이트를 조작하는 부분은 하나씩 딱딱딱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까지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전자식 버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개등을 조작하는 부분도 갔다가 돌아오고 전자식 버튼을 사용하고 있죠. 상향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돌아오는 전자식이네요. 전반적으로 인스트루먼트 패널에서 봤던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큼직하게 실제 알루미늄으로 금속성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도어 캐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도 아까 그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어떤 그런 작은 스위치 같은 것이 이제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스위치로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한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하는 느낌은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딱딱한 그런 느낌으로 아주 명확한 구분감을 주게 되어서 이것이 살짝 올렸을 때랑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눌러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릴 때 그런 명확한 구분감을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스티어링 휠 이제 좌측 하단에 위치한 이제 파킹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이제 당겨서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이제 계기판 조명 같은 것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조절하는데 굉장히 작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트렁크 램프 부분의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뭐 보호 비닐이 쌓여져 있어서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들어오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얇은 부분이 이제 램프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냥 그 부분을 터치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터치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LED 램프라서 아마 적당한 밝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슬림하게 들어가 있네요. 부분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에 스위치 하나, 이쪽에 스위치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떤 스위치, 뭐 스프링 같은 것에 탄성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손의 힘으로 이렇게 잡아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빡빡합니다. 뭐 어느 지점에 위치시키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열었을 때 뭐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굉장히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은 적당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벨벳 소재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마감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12V, 그 다음에 이제 심카드 같은 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HDMI 단자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USB 이제 포트 같은 것이 위치하게 됩니다. 닿는 느낌도 굉장히 절도 있고 짤깍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닫혔다는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라이너와 A필러 부분의 재질은 뭐 일반적인 직물의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두운 색상으로 대시보드 같은 것과 이렇게 색상을 맞춰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메이크에서 이제 그 리어뷰 미러 같은 경우를 이제 베젤리스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울 부분이 끝에서 끝나고 테두리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디자인으로 가고 있죠. 국내 브랜드들도 이런 것들은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트의 느낌은 역시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사이드 볼스터가 생각보다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웨이드,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생각보다 뭐 공간이 괜찮습니다. 레그룸, 그 다음에 뭐 이제 방석 부분도 길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시트 등받이 부분도 적당하게 뒤로 기울어져 있어서 뒤에 앉았을 때도 뭐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편안하고, 역시나 이제 가죽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재질감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뒷좌석 괜찮습니다.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드램프가 두 군데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위에서 요렇게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을 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부분에 이제 물건을 놓는 쪽에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이제 새어 나오는 빛이 있게 되어서 은은한 조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뒷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열어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 등받이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뒷스피커 같은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도트를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일정한 패턴을 지게 해서 이런 식의 라인이 격자와 이렇게 사선으로 된 라인들이 좀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질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러쉬로 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부슬부슬하게 면 처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도어가 닫히게 돼서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도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실내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스웨이드인지 뭐 벨벳인지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부분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팔걸이 같은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지게 되는데요. 좀 움직임이 가볍네요. 가볍고 끝에 가서 딸깍, 떨꺼덕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좀 단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건들건들 약간 한 편입니다. 가죽은 역시나 이렇게 느낌이 좋습니다. 아주. 가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면이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적당한 내구성을 좀 가질 것 같은 그런 가죽의 느낌을 보여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엉덩이가 닿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식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이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정도 살짝 이렇게 그렇게 넓게 열리는 편은 아닙니다.
작게 한 요 정도 열리는 편이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유 있고 널찍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작동하게 되겠고, 이런 부분에도 이제 약간 잡을 수 있는 스트랩, 가죽으로 된 스트랩을 제공하고 있네요.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네요. 자, 옆부분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고리 같은 것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렇게 되고요. 자, 시트 부분 등받이를 플랫을 시켰을 때 이 정도 느낌 나고요.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기울어지도록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트렁크 쪽에서는 플랫하게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플랫하게 반듯하게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접히게 되겠네요. 오늘 촬영은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천일 오토모빌 협조로 이루어졌고요. 구매 의사 가지신 분들은 사진에 보이는 정상훈 과장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 보고 구입하러 왔다고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은 렌즈로버 벨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